저희는 이제 텃밭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 간소화해서 퇴비 만들기의 원리나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한 거고요. 퇴비 제조 목적, 방성균의 역할 이런 건데 퇴비 만들기의 조건을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수분량이죠. 수분량 몇 프로라고 했죠? 60% 정도. 그 다음에 탄질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그냥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탄질률이 3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수치화한 게 탄질률이에요.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질소가 하나 있을 때 탄소가 30개 있을 때 이때 탄질률을 30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각 유기물마다 탄질비가 다 다르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톱밥은 어떨까요? 탄질비가. 톱밥은 탄소 대 질소 비율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탄소가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면 아까 배춧잎은요? 상대적으로 질소가 높겠죠. 네. 근데 퇴비를 만들 때는 톱밥만 막 쌓는다고 해갖고 퇴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질소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에 있는 질소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질비를 아까 맞춰주기 위해서는 질소 성분이 높은 거를 많이 써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만큼 목질화되어 있는 거는 탄소질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막 10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30 정도로 맞춰주려면 질소 성분이 많은 재료를 같이 섞어줘야지 30 정도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탄질비를 뭐 15에서 3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5면 훨씬 더 질소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죠? 30에 비해서 15면 이거보다 질소질이 이게 2배가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비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왜 이 탄소와 질소가 필요하냐? 탄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질소질의 비율이 얼마큼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소질이 높으면 아까 질소질이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래서 질소질이 있어야지만 미생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쵸? 아까 뭐 미생물이 뭐 1억 마리 있으면 그게 1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질소질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미생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미생물들도 어디서 그냥 뚝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소질이 있어야지만 미생물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분해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톱밥도 질소질이 적긴 하지만 1000이라고 하는 거는 1000개 중에 하나는 질소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되긴 합니다. 퇴비화가 되긴 해요. 근데 어때요? 느린 거죠, 그만큼. 네. 수분 조건 정도만 잘 맞춰줘도 퇴비도 왜 그냥 바깥에다가 쌓은 퇴비에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안에가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건 이제 발효 조건이 돼서 발효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데 다만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5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 고온을 올려서 이렇게 유해 물질도 분해를 시키고 퇴비화하는 거를 하려면 탄질비를 최소한 30, 좀 아까는 30에 맞춰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질소질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질소질 영양분을 보충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퇴비화만 일어나면 탄질비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퇴비화만 일어나면 탄질비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탄질비는 다만 조건을 잘 만들어줘서 빨리 만들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들어지고 나서의 질소 함량도 있기 때문에 땅에 넣어주면 이제 그 질소질이 보충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미생물의 에너지원과 영양원이 되는 게 탄소와 질소이다. 네, 그래서 질소가 부족하면 미생물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분해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탄질률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퇴비 만들 때 보면 기본이 탄소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질소질을 골고루 해줘서 분해 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원료로 질소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조건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면서 그 대사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온도로 인해서 다른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애는 이런 효과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잘 맞춰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간다고 하는 건 조건이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뒤집기를 해주면 다시 또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집기가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퇴비는 호기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발효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기성 미생물들이 관여하는 거 아니면 호기성 미생물들이 관여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퇴비는 호기성 미생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닥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잖아요. 물이 고이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꼭 필요한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원료이긴 하지만 60% 이상으로 과하게 되면 이게 현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60%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이 수분 함량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질률에 대한 게 적정한 건 이렇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온도도 퇴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습을 하면 아마 그 온도계를 꽂아놓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며칠 지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아까는 뭐 2톤 막 그리고 막 5톤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한 몇백 킬로 단위로 하더라도 내부의 온도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랑 더미의 규모랑 상관없이 생각하셔도 된다. 물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긴 합니다. 오랫동안 올라가면 좋은 거긴 합니다. 분해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숙성을 시킬 때 중온 정도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퇴비 만들기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되게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탄소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탄소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질소질 함량이 높은 재료를 같이 섞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60%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재료에 따라서 아까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밭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대부분 뭐 풀이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쓸 거는 또 낙엽을 많이 쓸 거예요.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양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거는 톱밥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사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낙엽은 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구해다가 전체적인 양은 낙엽과 뭐 마른 풀과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하는 거고 그 재료를 탄소질이 높은 재료에다가 발효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질소질을 첨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미를 쌓을 때 재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는 막 장비를 동원해 갖고 이렇게 막 하고 사물을 뒤집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긴 해요. 균질하게 섞이니까. 그런데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닥을 일단은 물이 고이지 않게 흙바닥이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가능하니까. 근데 아까 작업을 편리하기 위해서 시멘트 바닥에 한다고 했는데 흙바닥에다가 물이 안 고이게끔 이렇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최초의 재료를 여기다가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낙엽이든 뭐 갈대든 마른 풀이든 이런 것들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탄소질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질 재료. 그런 다음에 탄소질을 한 겹 깔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질소질 재료를 이렇게 골고루 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탄질률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또 탄소질 재료를 깔아줘요. 그 다음에 또 질소질, 탄소질, 질소질 이렇게 쌓으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골고루 안 섞이지 않겠느냐. 그쵸, 골고루 안 섞이죠. 근데 뒤집기를 해줄 거잖아요. 뒤집기를 하면서는 어차피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골고루 섞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쌓아도 내부의 온도가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탄소질이라고 얘기하고 질소질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탄질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소가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죠. 질소질은 뭐고 탄소질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 다음에 각 재료가 다 유기재료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이 테비를 만들 때 탄질률을 높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요소거름을 사다가 그걸로 질소질 보충을 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탄질률이 이제 높을 때는 그렇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재료 유기 재료들은 질소질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각의 양분 함량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기 재료로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뭐냐면 쌀겨라든가 깻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써요. 혈분은 잘 안 써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쌀겨 같은 경우 미강이죠, 미강. 쌀겨 같은 경우에는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떻죠? 인산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뭐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만들 때도 이 질소, 인산의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산질이 높은 비료나 퇴비를 만들려면 쌀겨를 많이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정해 갖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깻묵은 상대적으로 인산 칼륨에 비해서 질소질 함량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박이라고 하는 게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인데 깻묵도 그거잖아요. 대부분의 유박이 이렇게 질소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박 거름을 쓰면 질소 요소 거름을 대용해 갖고 유기 비료로 많이 쓰죠. 그래서 깻묵과 쌀겨 정도만 적당하게 비율을 섞어서 해도 양질의 영양분이 들어간 퇴비나 비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활용을 할 때는 간단해요. 퇴비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퇴비간을 만들어 놓고 그 퇴비간에 유기물이 있을 때마다 한쪽에다 쌓아놨다가 질소질이 생길 때마다 아까 말했듯이 탄소, 질소 이런 식으로 쌓아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버리고 있는 유기 폐기물들 있잖아요. 퇴비 재료가 되는 그 유기 폐기물들을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고, 그죠? 그게 이제 퇴비 양을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퇴비화가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질소질이 필요하니까 그 질소질을 근데 되게 그 정도의 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아파트에 가서 음식물 찌꺼기 통을 가져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 안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통하고 오줌을 받았다가 그걸 퇴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데 썼던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쓰레기로 버리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퇴비의 재료로 쓰는 이런 활동들이 거꾸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죠? 파레트예요, 파레트. 나눔 파레트. 그래서 세 칸 퇴비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칸 퇴비 만들려면 파레트 7개만 있으면 됩니다. 7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고정만 시키면 세 칸이 딱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왜 세 칸인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붕이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지붕을 만들어주면 좋다. 왜 그러죠?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비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갑자기 조건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균질한 퇴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유기물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통으로. 옥상이나 이런 데서 농사짓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통이 안 좋은 조건은 뭐겠어요?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많이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물이 고이면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뭐 수도꼭지를 달거나 아니면 밑에도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물이 빠지도록, 침출수가 빠지도록. 근데 침출수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갖고 액비로 쓰면 돼요. 또 영양분이 되게 많은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로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약간 퇴비 만드는 거를 시스템화해요.
시스템화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질소질이 생길 때마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섞어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질소질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건 음식물 찌꺼기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생길 때마다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거에 대응하는 양의 톱밥이나 완결을 같이 넣어주고 섞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 물은 어떻게 맞추느냐? 대부분의 음식물 찌꺼기에 수분 함량이 있어요. 그래서 톱밥이나 완결가 너무 마르지 않은 상태이면 거의 맞거든요. 일단 물을 더 추가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렇게 섞어주고 또 생길 때마다 넣고 섞어주고 그런 다음에 발효를 시키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테비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빨리 일어나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그 통과 미생물 그죠? 이행이 아니라 가루로 되어 있는 발효 촉진제라고 판매하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뭐냐면 미생물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넣어주면 확실히 발효가 빨리 된다. 요즘에 주방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를 건조시켜서 이렇게 곱게 갈아서 EM이나 이런 것도 넣어주면 그게 이제 분해가 되는 게 다 그 테비아 시스템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비칸을 설계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제 외국에는 아예 이런 테비통을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부 다 뭐냐면 대부분이 외국에는 이제 그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잔디도 깎고 또 약간 잔산물도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거랑 이제 음식물 정리함 여기서는 이제 뭐 폐기물까지는 모르겠는데 과일 껍질이라든가 야채 다듬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테비화 시키는 거를 정원 한 켠에다가 놓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반화되거든요. 거여서 이런 제품이 있는 거죠. 다양한 제품인데 다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산질비를 맞추고 미생물을 투여한 다음에 잘 섞어주는 거. 잘 섞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넣고 뚜껑 닫으면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그냥 더미를 이렇게 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쥐가 꼬인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아예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공기만 통하게 하고 이렇게 딱 박스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띄어갖고 이렇게 돌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게 테비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주면 더 좋긴 하고 쌓아준 다음에 테비아가 일어나면 뒤집기도 안 하고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 테비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먼저 테비아가 되겠죠. 그 밑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지면 다시 또 밑에다 쌓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에 가봤더니 거기 테비칸이 되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테비 만들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풀이잖아요. 공동체 텃밭에서 풀이 나면 그 풀을 통에다가 모아놨다가 테비칸으로 가져와서 이걸 커팅을 해요. 그냥 우리 테비 뒤집기 하다 보면 이제 긴 잔상물을 그대로 쓰게 되면 뒤집기도 잘 안 되고 공간이 너무 떠버리게 되고 또 균질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테비아가 잘 되려면 이거를 한 5cm 이하로 잘라서 테비 재료를 쓴다 해갖고 이게 자르는 그 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칼도 있어요. 이렇게 뚝뚝 자르는 거를 저기 질경이 같은 경우 직접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가서 자원활동 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테비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3칸 테비통을 공동체 텃밭에는 보급해갖고 이게 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올해 저희 단체의 목표인데 그 전에 저희 미추홀구 지원센터 있을 때 거기에 실습 텃밭에 거기도 이제 우리 지금 서창동처럼 실습 텃밭이 별도로 있어서 농부학교나 전문가 과정을 거기서 했는데 그 실습한 한쪽에 이렇게 3칸 테비통을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모델 삼은 거는 미국에서 보고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파레트 그 크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방 1m씩 만든 거예요. 사방이 아니라 3방인가요? 그러면 이게 부피가 얼마큼 되냐면
1000리터가 되는 거죠. 1000리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만약에 그 밀도가 1이라 그러면 비중이 1이라 그러면 1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중이 1이라 그러면 1톤인데 그래서 여기만 싸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퇴비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3칸이냐 하면 첫째 칸에다가 일단 먼저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죠? 첫째 칸에서 쌓기 시작해서 다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뒤집기를 해갖고 둘째 칸에다가 넣는 겁니다. 근데 뒤집기 하는 과정이 별도로 뒤집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꺼내고 다시 집어넣으면 뒤집기가 저절로 돼요. 근데 이제 다시 꺼내면서 상태도 볼 수 있고 다시 넣으면서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질소질이 부족하면 더 보충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넣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뒤집기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2, 3주 후에 꺼내서 다시 셋째 칸에 집어넣으면 2번 뒤집기가 되는 거라서 아까 톱밥 탭이 5번 뒤집기라고 했는데 2번 정도만 뒤집고 그 다음에 후습 과정을 거친 다음에 쓰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3칸 탭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쌓는 동안에는 여기 쌓다가 여기가 비어지고 둘째 칸으로 옮기면 다시 여기다 쌓기 시작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셋째 칸으로 가면 이건 또 1개월 후에 쓰고 그럼 또 둘째 칸에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탭이 만들기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저희 요거를 이용해서 농구학교와 전문가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만드는 탭이는 하반기에 가을 농사 할 때 쓰게 될 겁니다. 잘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오클랜드의 시의회에서 만든 탭이 만들기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 그 텍스트를 그대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보면 자가 탭이 만들기와 관련돼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자료 옮겨놓을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도가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탭이 만들기를 되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는 우리 사정에 맞춰서 다시 이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도 요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어떤 재료가 탄소질 재료이고 어떤 재료가 질소질 재료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서는 질소질 재료, 우리가 말하는 질소질 재료를 녹색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탄소질이 높은 재료를 갈색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딱 그렇게 색깔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닌데 맞는 표현인 거고 질소질이 풍부한 재료들은 뭐가 있느냐? 음식물 찌꺼기, 가축분, 그다음에 막 깎은 잔디. 이 말은 뭐냐면 풀도 녹색 풀은 질소질 함량이 높아요. 근데 마른 풀 있잖아요. 갈색 풀. 그거는 질소질 함량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른 풀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야채 쓰레기, 당연히 야채 단듬고 남은 거, 과일 껍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해초도 쓰시면 좋은데 저희가 뒤하죠. 네. 그다음에 뭐 커피, 찌꺼기도 마찬가지로 질소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의 특징이 대부분 습한 상태이죠. 그죠? 축축하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는 이제 따르게 부분을 또 해드리는데 얘네들은요 바깥에 딱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벌레가 꼬이고 고양이가 꼬이고 쥐가 꼬이고 이런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영양분이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영양분이 높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갈색 물질이라고 하는 탄소가 풍부한 물질들은 대부분 건조 상태이면서 그냥 바깥에다 놔두면 아무것도 안 꼬여요. 네, 개미 정도 꼬일까? 네, 어쨌든 찢어진 신문지, 달걀판, 뭐 마른 잎, 나무 껍질, 나무채, 장가지, 조개 껍질, 뭐 분해된 종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낙엽이나 톱밥이나 우리는 많이 쓰는 게 왕겹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양을 한꺼번에 많이 구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할 때는 그런 거고 밭에서 나오는 거는 마른 풀, 뭐 잔사물,
작물의 잔사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생물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저희 거의 돼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매뉴얼에서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테디를 만들다가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테디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테디가. 그래서 제대로 되면 그런 것도 안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악취가 나고 점액성, 막 끈끈한 점액성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왜 그러냐면 공기가 안 통하고 습기가 과다하고 질소가 과다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게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놔두면 덩어리째 놔두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고 점액성 더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법은 잘 뒤적여주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음식물 찌꺼기가 질소지 재료인데 그냥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 펴갖고 섞어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랑 섞이는 거예요? 탄소질이 높은 재료들하고 섞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습한 게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현기 상태가 되겠죠. 내부는. 그럴 때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나면 너무 과습하거나 질소질이 뭉쳐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악취가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습기가 과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른 잎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 거고 분해가 잘 안 되는 것도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조건을 다시 맞춰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기타 작은 벌레, 딱정벌레나 지렁이가 보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탭이 만들 때 우리도 탭간에 보면 막 이렇게 작은 생명체들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정말 문제가 안 되는 애들인데 무조건 뭐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바퀴벌레나 파리 이런 애들이 꼬인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매뉴얼을 이제 소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질소지를 모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텃밭에는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화장실이 필요한데 그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생태 화장실을 만들어서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서 그 생태 화장실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우리 왜 간이 화장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냄새 되게 심하지 않나요? 잘 안 가게 되고 꺼려지게 되는데 생태 화장실은 잘만 관리가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청결하고 냄새도 안 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걸로 다시 탭이 만드는데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탭의 원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의 탭이 만들기를 하는 거고 되게 다양한 재료와 뭐 이런 것들로 탭이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실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이용해서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으로 할 때 준비물이 있거든요. 준비물은 뭐냐면 탭이가 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만들어서 오라는 게 아니라 안 쓰거나 버리려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가장 간단한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를 지금부터 며칠만 뭐 요만큼밖에 안 돼서 사실 질소지 보충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되게 중요해요.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버리지 않고 다시 질소지를 질 좋은 탭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뭐 가능하신 분들은 오줌 오시면 질소지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막걸리 몸맛이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나 우유나 우유는 좀 안 좋을 수 있고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유산균이 있는 거잖아요. 버리지 말고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쌀뜨물도 받아오시면 좋아요. 쌀뜨물은 나중에 지금 탭이 재료를 쓰지만 나중에 그냥 액비로 줘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좋고 그 다음에 한약
먹다가 안 남은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냉장고를 뒤져보신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오래됐어.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놨던 것들은 전부 다 다시 폐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약 찌꺼기도 가능하고 뭐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뭐 미숫가루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간이 된 것들은 소금 염분이 많은 네.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냥 가져오세요. 아 그것도 돼. 왜냐하면 염분이 많은 걸로 모든 걸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염분이 하나도 없는 낙엽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다 중화가 돼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거 뭐야? 질문해보세요. 육류? 네? 육류 같은 거. 육류? 육류는 좀 곤란합니다. 안 되진 않는데 이게 짧게 썰면 되거든요. 근데 덩어리로 들어가잖아요. 덩어리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류라든가 생선류 이런 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덩어리로 들어가게 되면 질소가 여기에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오래되면 다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일단 가져오세요. 이거 되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가져온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 실패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삼겹살 이만큼 나중에 뒤집을 때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질소질이 되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시는 게 양질의 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탄소질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낙엽을 엄청나게 한 차를 실어왔어요. 네. 그 오래된 고추장이 있는데 네, 그런 네, 것도 돼요? 그런 건 안 되죠?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가져오세요. 그리고 커피 아까 다른 거 있었는데 커피를 네네네. 커피 찌꺼기. 커피 네, 가져오세요. 찌꺼기도 네네네. 커피 찌꺼기는 그냥 커피 찌꺼기만으로도 탄젤리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분만 잘 맞춰주고 미생물 조금 투과하면 그것만으로 텔리를 만들기가 수월해요. 근데 양적으로 보면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가져오세요. 또 질문 없으시면?